안녕하세요. 네, 작은 정원의 행복. 여러분들께 이 작은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럼 시작할까요? 수련꽃부터. 삼일 전인가 밤에 갑자기 왕방울만한 우박이 쏟아졌는데 기상이변이야. 지금이 6월 말인데 우박이 우당탕탕탕 엄청 떨어졌죠. 우와, 수련 잎이 다 상처가 났어. 3년 전이죠. 2018년도인가 제가 그 프랑스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클로드 모네의 수련 그림을 보았습니다. 와, 엄청나게 큰 대작이었는데요. 그때 그 작품을 본 후로 이 수련꽃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나도 그런 연못을 갖고 싶다. 하지만 이 작은 집에서 모네의 연못처럼 큰 연못을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곳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망치로 깼고요. 1m 정도 깊이 파고 부직포와 방수포를 덮고 흙을 덮은 다음에 수련 뿌리를 친구한테 얻어와 심었는데요. 클로드 모네는 1890년도였죠. 그 지베르니에 집을 구한 이후로 그 정원과 연못 가꾸기에 아주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련을 그린 그림이 250점이 넘는다고 그래요. 와, 그만큼 모네는 이 수련 연못을 애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때 그 작품, 그 시시각각 그 햇빛과 대기가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린 작품이었는데, 저도 이 작은 연못이지만 이 수련꽃 피는 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림 잘 그리지 못하지만 모네는 그 당시 정원사를 6명이나 두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큰 정원이었을까, 예쁜 정원이었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뭐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수련은 여러 해살이 풀, 수중생물이죠.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이 뿌리를 진흙에 심었는데, 이 수련이라는 이름은 밤에 잠을 자는 연꽃이다 라는 뜻으로 붙여졌다고 그래요. 낮에 이렇게 활짝 피었던 꽃이 저녁 무렵이면 오므라들거든요. 그렇게 꽃이 저희 집은 한 5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9월까지 피는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꽃이 피는데 한 송이는 거의 한 3, 4일 정도 가고요. 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여기 꽃몽우리들이 지금 엄청 많이 맺혀 있는데 순서대로 때가 되면 이렇게 활짝 예쁘게 피었다가 저녁 땐 오므라들고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가면서 새로운 그 수련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뿌리 나누기를 해서 번식을 하면 키우기 아주 쉬운 식물입니다. 꽃말은 청순한 마음. 근데 이 수련꽃이 색깔이 아주 다양하죠. 흰색부터 지금 연분홍빛인데 자줏빛도 있고요. 예쁜 수련꽃을 감상했고요. 지금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저기 빨갛게 익은 보리수 열매, 그리고 초롱꽃도 피었고요. 하얀 톡불도 피었습니다. 나리꽃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달개비꽃도 지금 피었는데, 와, 짜잔! 엄청나죠? 산수국입니다. 산수국은 산에서 자라는 수국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습기가 많은 땅에서 잘 자라고요. 키는 한 1m 정도
잡목이죠. 교목이 아니고 키가 작은 잡목입니다.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 그 포기 나누기를 해서 번식하고요. 또 가을에 마른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기도 합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의 매일 물을 주어야 하고요. 근데 올해는 물을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자주 내려서. 자, 여기 꽃을 보면은요. 꽃잎이 매달려 있죠. 이건 꽃이 아닙니다. 헛꽃이라고 부르죠. 예, 가짜 꽃인데요.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피었고요. 실제 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작은 꽃들인데 바로 이곳에 그 암술과 수술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씨앗이 바로 이곳에서 맺힙니다. 꽃처럼 보이는 여기선 그 수술 암술이 전혀 없어서 종자를 맺지 못하는 가짜 꽃. 근데 보통 분들은 아 이게 꽃이다 뭐 전체를 다 꽃이라고 하겠지만 이 꽃은 아니고요. 재미있죠. 헛꽃 가짜꽃. 꽃들도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 식물도 머리를 잔머리 잘 굴립니다. 산수건 꽃하고 잎을 말려서 꽃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예쁘죠? 이 수국은 작은 그 가지 하나를 삽목한 건데 이곳에 지금 9년째 자랐습니다. 그래서 풍성해졌는데 와 정말 예쁜 꽃입니다. 이 수국 위쪽에 보면 분홍빛 그리고 붉은빛의 꽃이 피어 있죠. 노루오줌이라는 꽃입니다.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 이 뿌리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줌 냄새가 난다고 노루오줌. 노루오줌은 냄새가 어떤지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을 참 재미있게 붙인 나무인데 이 꽃은 흔하게 한국의 산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제가 지리산 종주를 할 때도 마침 때가 이 꽃이 필 때 종주를 하면서 엄청 많은 군락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억 때문에 또 제가 몇 그루 이곳에 심었습니다. 노루오줌도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살짝 반근을 지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병충해도 없고 키우기 아주 쉬운 식물입니다. 번식법은요. 봄이나 가을에 포기 나누기를 하거나 또는 종자를 받아서 냉장 보관했다가 다음에 봄에 그 씨앗을 뿌리면 된다는데 씨앗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포기 나누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떨어져서 그 주변에 또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초봄에 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어린 순을 산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꽃은 5월에서 7월 정도까지 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스틸베라고 해서 이 종자가 원예용으로 개량된 꽃들이 많아요. 다양하더라고요.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야생화의 그 색깔은 좀 화려하지만 야생화 특유의 그 수수한 멋이 있는 그런 꽃입니다. 자, 토플꽃도 피었는데 우와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초롱꽃입니다.
저 위쪽에 더 많이 피었는데 위에 핀 초롱꽃을 볼게요. 휘어졌어. 가지가 길게 늘어지면서. 아, 이거 환삼덩쿨 이런 거를 제거해 준다고 해주는데도 못 보고 놓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초롱꽃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던가요? 섬초롱, 그리고 금강초롱,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요즘엔 점점 꽃 이름도 점점 까먹고 금방금방 떠오르지가 않으니 참 나이 탓인지. 금강초롱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 금강산을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바로 금강산에 가서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이 꽃받침도 작고 꽃 모양도 좀 작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푸른빛의 그런 초롱꽃이었는데 정말 숲속에서 딱 발견했을 때 와, 그 빛깔과 자태가 어찌나 신비스럽게 보이던지. 이건 금강초롱이 아니고요. 훨씬 금강초롱보다 좀 큽니다. 꽃도 크고 꽃받침도 크고. 그리고 이거는 자주색 빛이 나는 초롱꽃인데요. 섬초롱. 섬초롱은 섬에서 피는 꽃이라고 해서 섬초롱인데 원래 울릉도가 자생지고요. 지금은 전국 어디에나 많이 이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흰색이 가장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자주색 섬초롱이 있고요. 키우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번식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게 그 섬초롱 잎인데 제가 한 2포기 얻어다 심었는데 한 2해 만에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지금 잎이 이게 뿌리 번식이죠? 어떻게 번식하나? 씨앗이 맺혀진 종자가 떨어져서 씨앗이 탁 터지면서 또 멀리 번식하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뭐 다 캐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물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줄기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축축 늘어지네요. 꽃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이 안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요. 또 밤에는 정말 이 꽃에서 초롱불처럼 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접시꽃이 별로 예쁘지 않게 피었다. 조금 꽃송이가 작아. 앞쪽에도 접시꽃을 심어놨는데 그쪽에 가서 볼게요. 접시꽃입니다. 꽃 모양이 정말 접시처럼 크고 둥글고 넓적하게 생겼죠. 근데 이 접시꽃이라는 이름은 꽃 모양 때문이 아니라 꽃이 지고 나면 맺히는 씨앗, 종자의 모양이 접시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꽃 모양도 접시처럼 생겼습니다. 접시꽃은 아마 한국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 접시꽃 당신이라는 그 국민시가 있죠.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날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시가 있었죠. 도종환 시인의. 그래서 더욱더 유명해진 꽃입니다. 근데 이 꽃도 이렇게 홑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길 보면은 이렇게 겹꽃의 꽃이 있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꽃잎이 맺혀 있는데 저는 이런 홑꽃보다는 이런 겹꽃보다는 홑꽃이 더 수수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가 좀 멀어서 물 주기가 힘들어서 물을 잘 주지 못하고 있는데 올 봄엔 비가 자주 내리는 바람에 그래도 꽃송이가 많이 맺혀 있네요. 종자 씨앗을 따서 심으면 그에는 잎은 나오는데 꽃은 피지 않습니다. 한 해 걸러 다음 해부터 꽃이 피더라고요. 저도 이 접시꽃은 산책하면서 동네에서 종자를 조금씩 채취해서 뿌려 이렇게 키웠습니다. 키가 엄청 크죠. 2m도 넘겠네요. 안으로 들어가서 꽃 하나 더 봐야겠다. 자, 수국입니다. 분홍 그리고 청색이 같이 섞여서 있는 수국인데 이럴 수가. 꽃이 꺾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우박 맞고 꽃대가 바로 꺾여 버렸습니다. 헐. 여기도 아이고 아까워라. 잘라줘야 되겠다. 여기도 하나가 꺾였네. 밑에 떨어졌네. 꺾여서. 우박의 피해. 이렇게 꽃이 청색과 분홍빛 같이 피어 있는데 알칼리성이 강한 토양에서는 분홍색 꽃이 피고 산성이 강하면 청색 꽃이 핀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토양에 엄마 이게 벌이야. 토양에 따라서 꽃 색깔이 변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꿀벌들이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산수국도 수국도 물을 엄청 좋아하는 꽃이라. 그리고 약간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데 지금 여기는 햇빛이 너무 쨍쨍 찌는 곳이라 제가 저쪽에 또 반그늘 자리에 수국을 몇 그루 더 심었습니다. 아주 탐스럽고 시원해 보이면서도 좀 뭐랄까요? 기티 난다고 할까? 아주 깨끗해 보이는 잎 모양 색깔도 그렇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꽃입니다. 수국이 가장 많은 데가 제주도죠. 엄청난 종류와 색깔과 아름다운 수국들이 제주도에는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자 매트를 이 앞에다 쭉 깔았는데요. 그 매트 깔기 전에 이 밑에는 사실 이런 돌들이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데 너무 보기가 흉해서 제가 망치로 이 모서리를,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다 쳐서 둥글게 해봤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깔려 있는 이 돌을 전부 다 망치로 두들겨 봤는데도 보기가 흉해서 결국 매트를 깔았습니다. 야자 매트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 산에 가면 등산로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이걸 여기다 깔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야자 매트는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흙이 되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등산로에 많이 깔고 있는데 등산로만 깔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당에
네. 블루베리가 많이 익었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다음에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나만 혼자 이 맛있는 블루베리 먹고 있어요. 그럼 또 만나요. I watch you as you drive. Do you know I'm looking? And I can't help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